네,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우리 스타워즈 투나잇은 매일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과 함께 전략 짜볼 텐데요. 자, 오늘은 먼저 오늘장에 있었던 이슈들 하나하나 다 살펴보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오르고 내렸는지,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 나온 이슈와 함께 공시까지 짚어볼 수 있는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수익률 대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바로 투모로우 스타워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잠시 후 그 공략주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마감 상황은 어땠는지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 이어진 투심 악화가 국내 증시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0.73% 하락한 2,563, 코스닥은 0.38% 하락한 917포인트에서 오늘 시장을 모두 마감했습니다. 정말 하락 종목 수가 많았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치면은 1,300개가 넘는 종목 수가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네, 또 수급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 파란불을 킨 것처럼 개인만이 홀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매수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3,399억 원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는 454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그 밖에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테마별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슈는 바로 항공주입니다. 네. 항공주가 오늘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항공주는 하락했고요. 반면에 정유주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제약바이오 섹터도 오늘 올라갔습니다. 바로 어제 또 우리가 작전명 시크릿에서 이야기를 했던 일동제약, 일동홀딩스의 당뇨병약 임상 승인이 오늘 장까지 좀 이어졌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빨간불 켰습니다. 네, 다음은 의료 AI 섹터인데요. 오늘 전반적인 빨간불을 굉장히 크게 커졌습니다. 정부가 내년 인공지능 예산에만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발표 덕분에 오늘 장에서 전반적인 빨간색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 밖에 젠큐릭스도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해서 로봇과 AI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주로 좀 보자면 오늘 푸른 기술이 30%꽉 채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대위아와 함께 만들고 있는 이 심포니 15라는 로봇이 계속해서 매출이 찍히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실적이 찍히는 로봇 사야도 되겠구나라는 이런 믿음과 함께 오늘 푸른 기술은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국제유가 그리고 원달러 환율과 함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 현재 주식시장의 변수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10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을 하면서 최대치를 찍었고 네. 원달러 환율도 어제를 시작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 인플레이션 자극이 되면서 소비자 물가지수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을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죠. 계속해서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다 보면 또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자극하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심리적인 자극 요인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달러 환율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한 9월 28일에 채권시장 불안 속에서 1,440원을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자칫 달러 환율 급등은 1년 전 힘든 상황을 다시 재현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네. 심리적 불안 요소를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물론 아직 이 국제 유가라든지 원달러 환율이 상승 초입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네. 여전히 이 심리적인 불안 요소 때문에 상승 압박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그리고 국제 유가의 추이도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원달러 환율과 유가에 대해서 민소 아나운서가 이 심리적 불안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작년 이맘때 글로벌 시장이 모두 급락했었기 때문에 올해도 그 모습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불안감이 현재 시장을 덮었는데요. 하지만 좀 작년과는 다른 상황이 있다는 것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오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미국의 초과 저축입니다.
초과 저축은요, 미국 가계의 소비 여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과 저축이 많다면 소비력이 증가하겠죠. 초과 저축이 적다면 소비할 수 있는 힘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래프를 본다면 지금 초과 저축액은 쭉 떨어져서 이번 9월이 되면요, 초과 저축액은 거의 0이 된다고 합니다. 오. 자, 작년에 증시 그리고 유가가 이만큼 올라왔을 때는 초과 저축액이 많았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초과 저축액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지출을 해도 다른 소비 지출을 줄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초과 저축액이 이제 제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린 돈이 없으니까 다른 지출도 줄여야겠다라는 심리가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반대로 지금 이제 미국 에너지 지출을 보면요. 에너지 지출은 전체 가계 지출을 거기서 6.92% 진짜 소량만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작년 같은 일은 없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란 특수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급등 현상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시 후입니다. 11시 45분 12시 8월 ISM 서비스업 제조업 PMI 시초와 OECD 경기 선행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 이후에 연준 의원들의 코멘트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은 거기서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 외 시간의 이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공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시크릿 요원 임혜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이 작정명 시크릿 장 마감 후에 일어난 일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내일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의 거래와 또 장 마감 후 이슈, 공시 등을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도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을 위한 대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이슈가 됐던 뉴스들 뽑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가 자국민의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 이래로 또 처음으로 중국 여행업 관계자들이 대거 방한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답사 차원으로 알려진 건데요. 이번 방안 한국행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여행 상품 개발이 주 목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뉴스는 네 번째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동으로 조성한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가 첫 번째 국내 투자에 나섭니다. 이 투자 대상은 국내 항체 약물 접합체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앞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번째 뉴스 첫 번째 뉴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전기차의 질주로 인해 한때 세계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았던 독일과 미국 등 서방 자동차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급락할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산 전기차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것인데요. 중국 전기차가 앞으로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사성 의약품 전문기업 퓨처캠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전립선암 치료제 FC705의 일상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 두 번째 공시입니다. 이 라운텍이 초소형 XR 골레스 480과 관련해 국책과제 주간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공시입니다. 자, 다음은요. 넥스틸 관련 공시인데요. 장 마감 후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다는 공시입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위 5종목부터 살펴보시죠. 코스피에서는요. 1위에서 앞서 공시에서 살펴봤던 넥스틸 9.95%로 올라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3위에는 퍼스텍이 랭킹되어 있는데요. 이 퍼스텍 최근 삼성 넥스트가 이스라엘 로봇 스타트업의 추가 자금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하고요.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 지속 소식이 또 주가 반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코스닥 나와 있는데요. 라운텍과 브리지텍이 1, 2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라운텍 9.99% 올라와 있고요. 브리지텍 9.96%로 올라와 있습니다. 라운텍은 역시나 앞서 공시에서 살펴봤듯이 국책과제 주간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는 공시로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브리지텍은 의료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MS 뉘앙스 커뮤니케이션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6위와 10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6위에는 아센디오가 올라와 있고요. 10위에는 JW 생명과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코스닥에는 6위에 퓨처캠이 올라와 있는데요. 전립선암 환자와 관련해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 이슈로 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장마감 이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작전명 시크릿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해 드리죠.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매니저님도 이제 이 새로운 스튜디오에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일단 전에 거보다 훨씬 깔끔하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새로운 마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백인현 매니저님이 이렇게 오로지 혼자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신만의 뷰를 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상당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먼저 장마감 이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 후 뉴스를 보니까 요즘 중국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제 어제는 이제 단체 여행에 대한 비자 수수료를 면제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중국 여행 관계사들이 방한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또 리오프닝 관련주들 기대가 좀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우리 중국 쪽에서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단체 관광 허용을 한 게 8월 10일부터이거든요. 네. 일단 8월 10일을 기점으로 유의미하게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도 8월달 실적이 괜찮게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 그리고 면세점 관련 종목들도 계속해서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단체 관광을 허용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중국 쪽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사를 보게 되면 네. 본격적으로 중국 쪽 단체 관광이 유입되는 시기는 한 10월 달부터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단체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당장보다는 한 9월 달이나 10월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유입된다라고 했을 때 3분기보다는 4분기 외국인 카지노나 면세점 그리고 여행 관련 종목들의 수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 종목들, 그럼 또 뭐 한국 화장품 관련주도 있을 수 있고 카지노주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카지노주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아직까지 좀 9월의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8월 달까지는 외국인 카지노 업체들 8월 달 잠정 실적을 다 발표했습니다. 네.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그리고 GKL 모두 8월 달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전월 대비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9월 달이나 10월 달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이 유입된다라고 봤을 때는 하반기, 지금 3분기도 괜찮지만 4분기로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실적 그 차트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뭐 인공지능이나 뭐 로봇 관련 종목들보다 주가 퍼포먼스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반기 실적을 여러분들이 고려했을 때는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 그리고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들 같이 세트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 개를 세트로 얘기해 주셨는데 유일하게 빠진 게 항공주거든요. 네. 항공사들은 지금 또 유가도 올랐다고 저희가 오프닝 때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좋지 않은 건가요? 일단 사실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생각보다는 잘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경기가 아무래도 안 좋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쪽 여행을 기대했는데 중국 쪽이랑 생각보다 여행객 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도 같이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여행 욕구가 약간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항공 관련 종목들은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를 하신다라면 직관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만한 외국인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중국 리오프닝 이야기는 연일 우리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라면 지금 이 중국 소비와 관련된 종목들 바로 접근하는 것 괜찮다고 보세요? 네, 저는 뭐 중국 관련 종목들 접근해도 된다라고 보는데 네. 다만 이제 최근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일 장중에서도 섹터별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면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로봇주나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위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주도주 순환매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라든지 아까 화장품 그리고 면세점 관련 종목들은 조금은 긴 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매매를 하신다라면 수익 확률이 훨씬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실적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럼 또 다음 뉴스 짚어볼 텐데요. 뭐 유한양행, 보로노이, 루닛 등과 같은 K 제약바이오가 세계 폐암학회에 대거 참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네, 9월 9일부터 1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가 되고 있고요. 유한양행, 한미약품, 보로노이 그리고 인공지능 의료 관련 종목인 루닛도 참가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바이오 쪽으로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 중에서도 의료용 인공지능 관련 그쵸. 종목들이 좀 더 부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딥노이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JLK, 뷰노 그리고 루닛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오늘 관련 종목들 대부분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단기간에 꺾이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지금 의료용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의료용 그 AI 신약 개발 쪽 신테카 바이오나 파로스 아이 바이오 그리고 이제 보로노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요.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업체들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라면 향후에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10월 20일에서 24일에는 유럽 종양학회가 또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시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가급적 인공지능이랑 엮인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위주로 보신다라면 업사이드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 여기서 또 성호 아나운서한테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바이오 섹터 내에서 네. 골라야 된다면 의료 AI 관련주를 고르시겠어요? 아니면 암과 관련된 종목을 고르시겠어요? 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만, 꼭 하나만 골라야 돼요. 다른 옵션도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비만 치료제가 계속해서 눈에 띕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부각이 됐고 지금 제약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돼가지고 이거는 평소에 우리가 알던 제약바이오가 아닌 것 같은 시장의 흐름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민수 아나운서 말한 두 가지 말고 저는 오히려 비만 치료제 쪽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래요? 저는 의료 AI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거긴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긴 제가. 해요. 루닛이 지금 1000% 넘게 올라갔죠? 네, 루닛도 많이 올랐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주 가지고 왔던 딥노이드 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는데 대부분 아직까지 실적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시가총액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그리고 루닛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1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 네. 그리고 딥노이드도 지금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파로스 아이 바이오나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시가총액이 2천억대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AI 과거에는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할 때 일일이 수동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막대한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도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늘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핵심 후보 물질을 빠르게 캐치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단축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 글로벌 빅파마 같은 경우에는 AI 플랫폼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있기 때문에 신테카 바이오나 파로스 아이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향후에는 업사이드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매니저님은 제 편이시죠? 의료 AI 때 그럼요. 비만약 하면 제 편이시죠? 언제나 민수 아나운서 편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편을 나눠요? 네, 같은 팀이잖아요. 지난달 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진 거라뇨. 같이 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또 치킨 이벤트도 이제 개편과 함께 또 여러분들께 준비되어 있다는 것. 다음 주쯤 아마 저희가 치킨 이벤트 하지 다음 않을까? 주 월화수목금 다 하죠. 개편 때문에 정신이 없긴 한데 한번 내일 치킨 이벤트를 다 저희가 드릴 수 있을지 한번 한 마리씩 저희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K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장마감 이슈 다음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교통카드를 안 찍고 지하철을 탄다. 이 태그리스라는 기술 도입인데 저는 사실 이제 빨간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합니다. 네, 광역버스. 네, 그렇죠. 그래서 저 태그리스는 항상 버스에서는 봤었는데 이게 지하철에서는 처음인 건가요? 네, 지금 아직까지 지하철에서는 이제 6일부터 도입을 시작을 했고요. 일단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최근에 시장은
새로운 뉴스에 지금 목말라 있기 때문에 관련 네. 종목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대표적인 이제 관련 종목으로는 제가 에이틱 모빌리티, 제가 방송 오기 전에 기사를 보고 한번 종목들을 뽑아봤는데 네. 에이텍 모빌리티가 가장 눈여겨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6일부터 접촉 없이 이제 교통 결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티머니 앱을 설치한 이후에 전용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식인데, 네. 에이텍 모빌리티는 지난 2020년도에 티머니의 모든 국내 서비스, 버스나 택시 그리고 충전 단말기 유지보수 사업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가장 직관적으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9월 12일 날에 아이폰 15가 출시가 됩니다. 네. 출시된다라고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아이폰 15에는 티머니 카드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안 돼서 힘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관련 종목들, 애플페이 관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신다라면, 뭐 애플 대표적으로 한국정보통신이나 하이크코리아 그리고 KG이니시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하이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종목이 조금씩 움직이긴 했죠. 그리고 오늘 시간에서도 제가 아까 기억으로는 조금 움직인 것 같은데, 이들 종목 위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분류를 해놓고 본격적으로 9월 12일 날에 아이폰이 출시할 때 관련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여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면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까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이텍 모빌리티 그리고 아이폰 출시와 관련해가지고 또 애플페이 관련주들도 그렇습니다. 움직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장마감 뉴스에서는 좀 살펴볼 거 좀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더 볼까요? 삼성의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가 있다고 하는데, 이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하면 뭐 헬스케어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일단 뭐 기사 내용을 본다라면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ADC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내용인데, 뭐 대표적으로 국내 ADC 관련 종목으로는 ABL 바이오랑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이 있는데, 시간외 쪽에서는 레고캠 바이오만 한 2% 정도 소폭 움직인 모습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뭐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 쪽으로는 수급은 안 들어왔습니다. 다만 본격적으로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펀드가 조성이 되고 투자를 시작한다라면 여러분들이 이 세 종목 위주로도 또 한번 관심 종목에 분류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최근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의료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 그리고 비만 치료제, 당뇨 이쪽으로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과거에는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봤다라면 이제는 조금 더 트렌디하게 인공지능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 라이프 이쪽 펀드 쪽으로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라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장 마감 후 뉴스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또 장 마감 후 있었던 공시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눈여겨봐야 할 공시는 일단 넥스틸인 것 같습니다. 넥스틸 이슈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일단 먼저 장 마감 이후에 상반기 누적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적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그렇죠.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사실 넥스틸이 상장 당시부터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했던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넥스틸의 주가 실적이 피크아웃을 찍고 내년부터는 꺾일 거다라는 전망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뭐 넥스틸이랑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종목으로는 휴스틸도 있겠고,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넥스틸과 마찬가지로 강간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막상 2분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넥스틸의 실적이 너무 잘 났던 겁니다. 지금 넥스틸의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 초중반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 누적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었거든요. 그렇죠. 이 추세라면 하반기까지 이 추세라면 영업이익이 2,000억은 무난하게 돌파한다라고 봤을 때 거의 시총만큼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면 굉장히 저평가된 기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넥스틸 같은 경우에는 강간 전문 업체인데, 일반적으로 국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오히려 이제 강간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양 플랜트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가 지속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강간 가격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넥스틸이 오히려 마진율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 국제 유가가 물론 러시아나 사우디가 감산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지만, 향후에 본격적으로 경기가 회복하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천연가스 가격도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상승한다라고 봤을 때는 생각보다 넥스틸에 대한 우려감은 조금 과도하지 않나. 다만 아직까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피크아웃을 찍고 꺾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만약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내일 급등을 했을 때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고 그래요? 비중을 어느 정도 줄이고 관망을 하면서 추후에 유가나 국제유가나 그리고 천연가스
선가스 가격을 보면서 관광 가격 함께 같이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왜 비중 축소에 좀 의외의 반응을 보였냐면요. 최근에 좀 신규 상장 종목들이 상장하고 좀 빠졌던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터지거든요. 이게 네, 맞아요. 연일 터지기 시작해서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데 이런 게 요즘의 추세라면은 넥스틸이 오늘 시외에서 상한가를 갖지 않습니까? 내일 시장부터 시작해서 뭔가 다른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근데 사실 그 휴스틸이랑 이제 세아제강이랑 제가 네. 상장 종목 중에서는 비교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 두 종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넥스틸 단독으로 좀 움직이기는 어렵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최근에 신규 상장주가 급등했던 경우에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안주, 시큐레터 같은 보안주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최근에 신성장 관련 산업이랑 조금은 연관성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상승을 하는 경향이 보이고 그리고 넥스틸의 강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실적은 좋아지긴 하겠지만 최근 시장 트렌드랑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네. 넥스틸 계속 모아가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모아가도 좋다. 넥스틸까지 네. 꿀팁 얻어봤습니다. 다음 또 두 번째 공시도 확인해 볼 텐데요. 메타버스 섹터 내에서 라운텍이 오늘 장에서 시간 외에 또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보여줬습니다. 초소형 XR 글래스 관련해서 국제과제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또 찾아보니까 왜 라운텍이 올라갔냐면 이 OLED가 아니라 LCD 방식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뒤로 갔네요. 네, LCD 방식이 좋은 이유가 해상도가 향상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해요. 대신에 응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국제과제에 선정이 되면서 이걸 조금 더 디벨롭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으로 라운텍이 떴는데 그럼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XR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XR 관련 종목으로는 과거에 주가가 기대감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때 이유가 애플이 XR 헤드셋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네. 그때 기대감에 많이 올랐는데 막상 애플의 리얼리티 프로를 출시를 해놓으니까 가격도 너무 비싸고 대중화하기에는 조금 더 시기상조가 아닐까라는 그렇죠.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으면서 연간 생산량 같은 경우에도 목표도 조금 가이던스도 낮추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지럽대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조금은 더 XR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일단 뭐 관련 종목들이 라운텍이 오늘 내일 장 초반에 상승을 한다라면 뭐 최근에 신규 상장주 중에서는 이노 시뮬레이션이 비슷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 네, 요게 이제 최근에 상장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조정을 받다가 네. 최근에 거래량이 붙으면서 머리를 드는 모습인데 네. 사실 이노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XR 솔루션 쪽에 조금 더 특화되어 있고 현대차 그룹에도 납품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뭐 현대차랑 또 조금 연관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라운텍보다는 좀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XR 관련 종목들 전반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맥스트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 재료가 좀 약하다. 맞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이제 애플이 출시한 다음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 같은 기업들이 새롭게 XR 헤드셋을 본격적으로 출시한다라면 그때는 또 그때 한번 그쵸. 수급을 한번 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댓글창에서 햇살님께서 라운텍 시외상으로 끝인가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럼 매니저님은 아직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 조금 더 비중을 싣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일단 사실 XR 관련 종목들은 내일 장 초반에 라운텍이 만약에 시장 강하게 움직여준다라면 그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고 사실 물려있던 분들도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사이버 보안 쪽으로 정부가 어제 투자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 뭐 시큐레터라든지 모니터랩 그리고 센즈랩 같은 종목들이 장 초반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오늘 아침 무방에서 관련 종목들 강세를 보일 때 차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그 이유는 8시에 무방하시죠? 네, 그 이유는 제가 최근에 정책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게 지속적으로 주가 흐름이 이어진다라기보다는 단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번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밀고 있는 원자력 테마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뻗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장 초반에 차익 실현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라운텍 같은 경우에도 내일 장 초반 강세를 보여줄 때
어느 정도 차익을 실현하시는 게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조금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마감 이후 뉴스들을 좀 전반적으로 다뤄봤는데 백인현 매니저가 전반적으로 준 의견을 보니까 다 차익 실현 매물들 그리고 우리가 아마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좀 비중을 줄여보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오늘 뉴스 보니까 뭐 중국 이슈 있었죠. 제약바이오도 있었고 뭐 태그리스 이런 이슈들 쫙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본 이슈들 중에서 그래도 내일 시장에서 가장 또 영향을 끼칠 만한 뉴스는 하나는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다 좀 패스트하게 끝나는 이슈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어떤 테마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로봇 관련 종목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쪽 세 섹터 내에서만 매매를 하신다라면 크게 최근에 시장이 안 좋았지만 네.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외국인 기관이 거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도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안 좋았거든요. 네. 다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로봇,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 내에서 순환매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은 오늘장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아침 무방을 들으셨던 분들도 뭐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깨알 홍보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은요, 이제, 작전명 시크릿 장마감 이슈들은 모두 여기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수익률 대결이 또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탁워즈로 넘어가 봐야겠죠. 백인현 매니저가 그동안에 또 쌓아 올렸던 수익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달 성적 생각해 보면은 이번 달 아무래도 더 분발할 것 같거든요. 상당히 네.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나왔을지 투모로우 스탁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수익률 대결도 이어가 봐야 되겠죠. 예. 투모로우 스탁워즈 먼저 룰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까요? 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한 종목씩 편입이 되고요. MBN 골드 매니저 4인의 수익률 대결이 진행이 됩니다. 출연 당일에 한 종목씩 편입을 할 수 있고요. 네. 수익률은 매일 종가를 기준으로 합산값으로 나옵니다. 네. 또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 터치하면 가격 전략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2차, 3차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손절가, 익절가 터치하면 포트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월 4회 가격 전략 수정이 가능합니다. 매도는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개편과 함께 찾아온 새로운 제도입니다. 월 4회 자유 편입 찬스가 생겼습니다. 4인의 매니저들은 월 4회는 자유롭게 내가 이 종목을 편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바로 전화를 통해서 그날 종목을 편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룰 설명을 쫙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이제 백인현 매니저의 수익률도 상당히 저는 기대가 돼요. 또 민수 아나운서는 같은 편이라면서요. 그쵸. 저랑 같은 편입니다. 이번에도 화이팅 하실 거잖아요. 네, 화이팅 할 겁니다. 전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요? 일단 댓글창에서 분위기는 백인현 매니저님의 응원이 굉장합니다, 오늘. 그렇군요. 백 GPT 파이팅, 짱이다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댓글창. 감사합니다. 부응하셔야죠. 네, 부응해야죠. 왜냐하면 지난달에 제가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7월 달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별 테마 순환매가 빠르게 돌다 보니까 네. 제 스타일이랑 조금 안 맞았던 것 같은데 네.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존의 전략을 조금 바꿔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많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대가 되고 이 113%였죠? 네, 총 맞아요. 수익률 그 기록은 아무도 못 깨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백인현 매니저와 이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일단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부터 이야기를 한번 하나하나씩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은 좀 그냥 인공지능 하나인 것 같기도 하죠. 네, 거의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더라도 그중에 의료용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 위주로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봐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잠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최근에 주식시장은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저처럼 실적이랑 수주 모멘텀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빠졌을 때마다 꾸준히 매달 적금식으로 모아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주도 섹터,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관련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이쪽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순환매 쪽으로 해서 이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간다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도주 위주로만 여러분들 매매를 하시고 소외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안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네, 오늘 생각합니다. 백일현 매니저의 한 줄 정리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백일현 매니저 오늘장 한 줄 정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대세는 인공지능이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고요. 내일장 코멘트로는 주도 섹터 내에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고요. 또 내일장에서 주의할 점은 오히려 방망이를 짧게 잡자라고 주셨습니다. 좀 기법을 바꾸셨나요? 기법을 바꿨다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시장 트렌드에 맞게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이제 저평가 관련 저평가주를 사서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실적이 좀 안 나오더라도 시장 트렌드에 좀 맞는 인공지능이랑 로봇 관련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라면 생각보다 시장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백일현 매니저님이 지금 가장 눈여겨보는 섹터는 당연히 인공지능이겠네요. 네, 인공지능이랑 로봇 쪽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 로봇 쪽에서는 기존에 강했던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더 강할까요? 아니면 그 이제 후속주들로 지금 잡아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일단 사실 후속주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네. 종목이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고요. 맞습니다. 아마 지금 지난번 로봇 이슈가 부각되었을 때보다 훨씬 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시가총액이 더 늘어났다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약간 좀 태생적으로 그렇게 실적 대비 너무 많이 고평가된 종목들은 매수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품겨 있는 거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매를 하신다라면 네. 그래도 로봇 시장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빼놓을 수 없는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그런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내일장 코멘트를 주도 섹터 내에서 순환매 장세가 있을 것이다라고 주셨는데 그럼 주도 섹터를 로봇으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네. 이번 타자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네. 관련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 SBB테크라는 감속기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 국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로봇 시장은 최근에 산업용 로봇이랑 협동 로봇 쪽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랑 같은 공간 내에서 작업을 하는 로봇을 말하고요.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랑 공간을 분리해서 작업을 하는 로봇을 말하는데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유로메카의 치킨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커피를 제조하는 바리스타 로봇이라든지 모두 협동 로봇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감속기의 중요도가 굉장히 커지는데요. 아무래도 감속기가 로봇 관절마다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로봇의 관절을 미세하게 컨트롤하는 감속기 성능이 좋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인간이랑 같이 일을 했을 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속기 중요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국내 상장된 감속기 종목 중에서는 이제 SPG랑 SBB테크가 과거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승할 때 가장 좋았기 때문에 그쵸. 시간의 거래에서 SPG가 6% 급등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시간의 거래에서 한 3% 정도밖에 안 오른 SBB테크가 조금 더 여러분들 매매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로봇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또 로봇 업체들이 가장 내재화하기 힘든 부품 중에 하나인데 네. 일반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고객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해가지고 고객이 요구하는 사양에 빠르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부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감속기만은 내재화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로봇 전체 원가에서 한 20에서 40%까지 원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감속기 관련 종목 SBB테크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SBB테크 차트 한번 잡아주시게 되면 최근 이틀 연속 상승하다가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당연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3% 급등을 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개파락 같은 경우 매물이 쌓이게 되는데 그 매물을 갭상승으로 극복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SPG 같은 경우는 이미 직전 고점까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쵸. SBB테크도 직전 고점까지 오른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좀 더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여러분들 SBB테크는 지금 구간부터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매하셔도 될 것 같고 매수가는 한 57,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목표가는 한 65,000원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55,000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격 전략이 나왔습니다. 매수가 57,000원, 목표가가 이제 65,000원, 손절가 5만 원을 잡아주셨는데 SBB테크도 오늘 시외 거래에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고 요즘 로봇주들이 엄청 팡팡 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내일 시장에서도 갭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시해 주신 매수가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내일 매수하지 말고 좀 천천히 보는 전략인가요? 아니요, 일단 제가 매수가는 제가 혹시 이제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갭상승 이후에 차익 매물이 장 초반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매수가를 좀 낮게 잡았는데 사실 시초가부터 따라잡아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 갭상승 떴다고 너무 무서워하게 되면 주도주는 계속해서 놓치게 되기 때문에 네. SBB테크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3% 떴지만 SPG가 지금 감속기 대장이라고 봤을 때 SPG 흐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서 일단 1차적으로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매수 물량을 늘려가 버리면 향후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소액 매수를 하셨다가 변동성 보시면서 그리고 로봇 관련 흐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SBB테크는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관련해서도 같이 묶여서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러면 10월 달 상장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가도 좋다라는 의견일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달에 수요 예측, 기간 수요 예측이 진행되고 있고 네. 아마 그 기간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로봇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가총액을 고려했을 때는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두산 로보틱스 기간 수요 예측이 우리 생각보다 더 잘 나와준다라면 뭐 SBB테크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던 유로메카라든지 그리고 로보스타,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혹시 월요일에 방송 보셨나요? 안 보셨구나. 네. 월요일 방송은 못 보고 네. 어제 한 교수 매니저님 방송한 네. 거는 제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왜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가 그날 앞에서 저희가 브리핑을 하잖아요. 그렇죠. 로봇 브리핑을 그날 했었습니다. 로봇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쩜 이렇게 딱 맞게 제가 감속기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아, 그런가요? 참 둘이 보기 좋습니다. 영혼의 단짝 예.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그때 이제 물류 로봇하고 이제 협동 로봇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근데 사실 그 두 가지를 해도 로봇주를 볼 때는 감속기를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협동 로봇하고 물류 로봇 취향에 맞는 종목 하나를 가져가고 감속기는 무조건 하나 가져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계속 여쭤보고 싶었던 게 왜 SPG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SPG는 지금 신고가 라인에 있거든요, 매니저님. 네. 전반적으로 SBB테크 말씀해 주신 종목 이거는 SPG를 따라갈 것 같은데 내일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SPG에. 일단 SPG를 안 갖고 온 이유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SPG 가, 이미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사실 전고점을 기준으로 이제 과거 이제 3월달 로봇 관련 종목들이 가장 많이 올랐을 때 그 전고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SPG가 이미 목표가에 도달을 했고 그리고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달 고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는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승 룸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한 번씩 그 주가가 급등할 때 SPG보다는 SBB테크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가벼워서 그런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SPG 매매하셔도 되고 SBB테크 매매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부분은 처음에 매수를 강력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네. 1차적으로 소량 매수하시고 꾸준히 모아가신다라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 전까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로봇주들에 대한 공부도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스타워즈를 통해서 계속 뭐 로봇주 저번에 브리핑했듯이 많은 이야기들을 또 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매니저님 오늘 코멘트를 보면은 주도 섹터 내에서 순환 매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일 봤잖아요. 그중에서도 주의할 점은 방망이를 짧게 잡자라고 주셨는데 가지고 오신 종목 이외에도 모든 로봇 섹터에 있는 종목들 모두 그렇게 보시는 건지. 일단 최근에는 이제 이틀 연속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고요. 아. 네,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도 이틀 상승하고 지금 오늘 빠졌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도 과거처럼 이제 저평가주를 매수해서 쭉 끌고 간다라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짧게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눈여겨보고 있는 섹터는 이제 SPG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 종목들뿐만 아니라 네. 아까 의료 AI 쪽으로 그쵸. 말씀드렸잖아요. 의료 AI. 네, 신테카 바이오라든지 최근에 상장한 파로스아이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은 향후에도 업사이드가 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라면 충분히 수익 기회가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의료용 AI 항상 좋게 보는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이제 사실 다양한 섹터들 지금 뭐 사실 2차 전지는 어떻게 되는 거고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걸 또 백인현 매니저님이 잘 챙겨 주시겠죠? 네, 제가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 네. 무료 방송에서 제가 꼭 챙겨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아침 유튜브 무료 방송에서는 특정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많이 다뤄드리고 있고 그리고 종목도 뽑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마감 이후에 공시 나온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시간의 이슈에 제가 종목 뉴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시간에 아침 무방에서 다양한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투자하기가 어려우시다라면 제 아침 무방을 보시면서 뉴스를 보고 종목을 한번 선별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웬만한 뉴스는 다 챙겨드리니까요. 내일 아침 유튜브에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가끔 아침에 시장 오늘 어떻게 될까 하면은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가서 네. 브리핑 한번 쫙 듣고 시장 보고 자주 봅니다. 저는 네이버 밴드까지도 확인을 하거든요. 네. 지금 댓글창에서도 매니저님께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은 만큼 김용철님께서 우리 백 매니저님 물 먹을 시간 좀 주세요. 맞아요. 이게 개편에서 이게 좀 하는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계속 혼자 하시다 보니까 어떠십니까 첫날? 네, 지금 사실 제가 목 상태가 조금 좋지는 않아가지고 아, 예. 물을 잔뜩 떠왔는데 네. 딱 한 번 먹었습니다. 맞아요. 물이 모자라면 제가 더 떠달라고 신호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약간 조금 기침할까 조마조마한 상태에서 방송을 해서 조금 네.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출연할 때는 제가 목을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건강한 모습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출연하실 때쯤이면은 조금 더 많이 보완이 돼가지고 충분히 이 카메라 비치지 않는 곳에서 물을 충분히 수분 섭취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준비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백인현 매니저의 MBN 골드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내일 아침 8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도 이민수 아나운서가 갈 정도로 많은 정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셔서 내일장 충분히 대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백인현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까지 도와드리면서 스타워즈 투나잇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